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11페이지죠. 법률행위 대리부터 합니다. 지금부터는 법률행위 할 때 최소 등장인물이 3명 이상이죠. 자, 대리라고 하는 건 본인이 상대방과 직접 법률행위를 하면 가장 좋겠는데 이거 하지 못할 사유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하게 하고 그 법률 효과를 모두 다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를 대리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본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은 대리인이라고 부르죠. 대리인, 이 사람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제3자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대리라고 하는 건요. 본인을 위해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를 모두 다 본인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제도를 대리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하고 그에 따른 표시도 대리인이 다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고 대리권은 어떻게 제한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또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대리 행위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대리 행위하면서 이걸 대리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대리 행위할 때 대리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 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걸 대리 효과라고 합니다. 대리 효과는 어떻게 귀속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3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행위가 다 대리가 가능하냐? 아니죠.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는 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법률행위 중에서 불법행위는 안 된다. 그럼 법률행위 가능하죠. 법률행위 중에서 재산상 법률행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신분행위는 불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행위도 안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준법률행위도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인데 사실행위 안 된다. 그래서 불사신 대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이제 하나씩 보면서 대리권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 211페이지 1번에 보니까 이제 예제 문제예요. 기출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제 문제니까 예제 문제는 그럼 한 문제 정도만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자, 갑은 만 5세 된 아들 X에게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쪽지를 주면서 을에게 가서 담배 한 포를 사오라고 시켰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이 얘기가 지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X는 을에게 가서 담배 주세요라고 하고 쪽지와 지폐를 줬고 을은 쪽지에 적혀 있는 대로 담보를 비닐봉투에 넣어서 X에게 주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풀 필요가 없습니다. 5살짜리한테 담배 사오라고 심부름시킨다라고 하는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5살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의사 무능력자라고 해서 문제를 그렇게 고쳐주세요. 이거 요즘 같으면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라고 지금 하시고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하면 이건 절대적으로 무효니까 대리행위 계약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 무능력자이므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의사 무능력자가 한 행위는 성립은 하지만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성립은 했다. 이거는 성립은 했지만 의사 무능력자가 했으면 무효다. 성립은 했지만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건데 대리와는 관계없어요. 그냥 의사 무능력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은 성립하지만 X가 의사 무능력자이므로 무효다라고 했어요. 계약은 성립한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이므로 무효다라고 했는데 대리인이 법률행위 했나요? 사자가 했나요? 이건 지금 사자죠. 사자. 그래서 갑은 사자입니다.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는 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능력 여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계약은 성립하지만 X가 미성년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계약은 성립하지만 의사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무효로 하는 거지 취소 대상도 아니고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다라고 해서 X가 아닙니다. 갑과 을이죠. 그래서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5살만 빼고 대리인이 아니고 사자였다라고 하는 것만 하나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관계없이 을이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으므로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단속 규정이죠. 이게 처벌 대상인 거예요.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고 유효지만 처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성년자 보호법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법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보고요. 나머지는 기출문제 위주로 보겠습니다. 뭐 거기 쓸데없는 문제들 보지 않겠습니다. 자, 1번 대리권의 범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14페이지 1번으로 가겠습니다.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의 문제인데, 자기계약은 갑이 을을 시켜서 법률행위 하는데 대리인 을이 상대방이 돼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걸 자기계약이라고 하고, 쌍방대리는 갑하고 병이 법률행위를 하기는 하는데 갑의 대리인도 을이고 병의 대리인도 을이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인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무효였죠. 원칙적으로 이거는 무효가 돼야 됩니다. 무효인데 이게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불허라고 해놓을게요. 불허. 왜냐하면 무효보다는 불허가 더 많이 나올 테니까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럼 가능한다는 얘기는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요용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가능은 본인의 미리 허락이 있었다든지 본인의 허락, 단순한 채무이행, 확정된 채무이행이에요.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는 채무가 아니에요. 채무이행은 변제기 도래한 채무를 변제한다. 이거 자기계약이든 쌍방대리든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의 명의 개서요. 주식의 명의만 바꿔주는 거, 이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신청이죠. 그 등기신청은 그냥 법무사에게 맡겨서 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무사라고 주로 많이 나오죠. 이 법무사 빼도 등기신청이다라고 하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요게 예외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요거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인데, 대리인에 대한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 변제는 가능하죠. 근데 1번 못한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할 대리권을 갖는,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건 아니다. 그렇죠.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을 가진 자는 그 이후에 계약을 성립시켰으니까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이건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능동 대리권을 가진 자는 수동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 성립시킬 대리권을 가진 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을 권한이 있고, 그럼 잔금 받을 땐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줘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권한도 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을 때는 각자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합니다. 다만 법률 수권행위로 같이 하라고 정해놨으면 그때는 같이 해야 된다. 공동으로 대리한다 라고 하는 거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 이용, 계량 행위만 할 수 있죠. 보존 행위는 무제한 가능하고, 이용, 계량 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고, 을은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정도네요. 이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옳은 걸 찾아야 되는데,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지가 여부가 문제가 된대요. 그럼 우리 앞에서 봤듯이 궁, 본, 경, 무, 대 이거 있었죠. 이거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지 여부에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는 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을을 기준으로 하지만 궁박 여부는 본인인 갑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1번이 바로 1번 틀렸고요. 2번에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을은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즉 대리인에게 변제했으면 채권자 본인에게 변제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병은 변제 의무를 소멸하게 돼 변제 의무를 의무를 면한다 그런 얘기죠.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고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포함한다가 아니에요.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5번에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즉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한 계약도 유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3번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고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단독으로 대리하는 거죠. 그래서 2번만 틀리고 1번, 3번은 지금 맞았고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이용, 개량 행위는 할 수 있는데 보존 행위는 무제한 가능하고 이용, 개량 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자,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 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한 대리 행위도 그 자체는 유효입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행위가 됩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그냥 뭐 간단하게 암기하시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요. 그래서 사, 성, 파, 사, 원, 수 이렇게 해서 사성파 세 글자 파니까 이건 대리인파예요. 그 다음에 본인과 대리인 중에서 대리인 빼고 나면 하나만 남으니까 이건 본인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읽으면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에 대한 성년 의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 그 다음에 이건 그러면 본인이겠죠. 본인의 사망. 이건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다라고 보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있는 특유의 소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내겠죠. 성년 후견 대신 한정 후견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겁니다. 대리인의 한정 후견에 계시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고 본인의 사망이 아니라 본인의 성년 후견에 계시도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고 요거는 임의 대리권 특유의 소멸 사유이기 때문에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다 그러면 이것도 틀렸다 그런 얘기죠.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이런 정도다. 그래서 대리인이 파산 선고받으면 대리권 소멸한다. 바로 답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도 원칙적으로 각자 단독으로 대리하는 것이고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쌍방 대리는 허락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요.
자, 대리권 남용,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건 이제 대리권 남용이라고 해서 민법 제107조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인데요. 대리권을 남용을 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자,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는데 대리인 을이 가서 대리행위를 합니다. 이거 대리인 맞아요. 대리인 맞는데 갑을 대리해서 을이 왔습니다 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표시했는데 이 표시는 갑에게 법률 효과를 다 귀속시킬 겁니다 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얘 머릿속에 있는 의사 꿍꿍이는 의사 꿍꿍이는 갑에게 갖다 줄 생각이 아니라 지가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친구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의사는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어도 일단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책임을 지는데 다만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던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건 민법 몇 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7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표시한 대로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니까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거기서는 유효다, 무효다로 나오지만 여기는 유효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책임진다. 무효면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매매계약 체결을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능동대리권이 있는 자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 즉 수동대리권도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5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을이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심판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바로 답이 있네요. 을은 갑의 허락이 없으면 갑을 대리해서 자신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자기 계약은 뭘 받는 거죠? 허락을 받아야 되죠. 이게 허락이 아니라 허락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점쳐서 연결해 놓겠습니다.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 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그래요. 갑은 을에게 수권 행위 준 거, 수권 행위 철회하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죠. 뭐 특별한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또 갑은 갑의 수권행위는 분류식행위이므로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뭐든지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해서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이렇게 잔금을 받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이다라고 하는 건 능동대리권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고 잔금을 수령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권한도 있다. 요거에 아울러서 거기에다가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가진 자는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있습니다. 자, 6번은 문제로 가겠습니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일까요?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해야 되고요.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 보존, 이용, 개량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하지만 이용, 개량행위는 그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용행위 할 수 있고요.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복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아니라 사자를 선임했다요. 그럼 사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이 돼야죠. 위임계약 등을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 소멸해야 되죠.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대리권 소멸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수인일 때 여러 사람의 대리인이 있으면 각자 단독 대리인데 법률 규정에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달리 정함이 없으면 각자 단독으로 대리하는 겁니다. 그래, 답은 이제 1번이 바로 그냥 정해져 있었고요. 7번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했는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을 있다. 그래,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계약금 받고 중도금이나 잔금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사기를 당했대죠. 사기를 당했으면 대리인이 사기당했잖아요. 의사결정하면서 잘못된 의사결정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고 이러한 법률행위는 본인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인한 때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리행위 할 때는 현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현명. 이거 할 때는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되는데 그 현명도 분류식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현명은 갑을 대리해서 을이 왔습니다. 아니면 갑의 이름만 쓰는 거죠. 이게 본인의 이름만 사용한 현명이다라고 하는데 을의 이름만 썼을 때는 원칙적으로 현명이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현명한 걸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거잖아요. 이거.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 이름만 썼다 그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을은 그 의사표시는 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예외인 거야. 원칙적으로 대리효과 현명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자, 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을이 미성년자다 대리인 을이 그럼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리인이 미성년자 기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그 대리행위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는 행위가 됩니다. 자, 8번입니다. 갑은 자기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현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X 토지에 대해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능동대리권 있으면 수동대리권이 있다는 거고요.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가 됐답니다. 병이. 그럼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까? 을은 대리인이고 법률 효과는 다 누구한테 귀속이 돼야 되죠? 갑에게 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 병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 갑인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상대방 갑입니다.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도 갑인 거죠. 자, 그래서 거기 2번이 틀렸고요.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도 해제권을 행사하는 자는 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계약을 해제해야지 을이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갑과 병이 스스로 부담하는 거지 을이 거기에 개입할 이유가 없죠. 만약 갑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포괄적 대리권을 받았으면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이거 맞았죠.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복대리죠. 이 복대리라고 하는 건 대리인을 하나 더 선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여기서 보죠.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한 사람 더 등장을 했는데 그 대리인이 한 사람 더 등장했는데 얘가 선임을 한 거예요. A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고 하는 대리인을 을이 선임합니다. 을이 선임하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대리행위 하려면 반드시 현명하라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대리행위가 아니고 그러면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라고 다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에 불과하고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 그 권한의 발생 근거도 다르고 책임의 범위도 완전히 달라요. 요거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복대리인을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의 승낙에 의해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일부 경감될 때는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선임했을 때는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또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후 사망을 했어요. 그럼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후 사망했으면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럼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표현대리는 모든 대리관계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복대리인의 행위 당연히 3개의 표현대리 중에 복대리인의 행위는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또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지면서 법정대리인은 알아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갑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예요.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가 된 경우에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행법규 위반돼서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인데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본인이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인 대리행위로 된다. 그 추인은 사후형 추인 형태, 즉 허락은 사후 추인 형태로도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리권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 대리인이 했다. 그러면 유언했다는 얘기죠. 아, 유언을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 맘대로 유언을 했다. 그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추인 여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3번 그래서 틀린 거예요.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답니다. 이게요. 자기 자신 횡령을 위해서 또는 제3자를 위해서 법률행위, 대리행위를 남용한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권한이 분명치 않은 대리인은 보존, 이용, 계량 행위 정도만 할 수 있어요. 보존 행위는 무제한 가능하지만 이용, 계량 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쉬었다가 11번 협의의 무권들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